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반쪽 시행 우려가 컸던 출산 육아 수당이 청주시의 전격적인 참여로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 주민들에게 지급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곳은 강원과 대전에 이어 충북이 세 번째인데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가야겠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 여성 1명이 평생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10년 전인 2012년 1.485명이었다가 2020년 1명대 아래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공약한 출산 육아 수당이 출생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참여로 올해부터 도내 시군에서 동시 시행됩니다. 청주시는 시행 규칙을 개정해 도비 보조 사업의 분담률을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낮춰주겠다는 충청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타 시군과 같은 출산 육아 수당 총액의 6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차등 보조를 해왔던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또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라고 해서 최종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급액이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고 지급 방식도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의 부모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시행 첫 해에는 출생아 300만 원을 시작으로 4세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0세 부모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년부터는 출생아를 제외한 1세에서 6세까지 1,000만 원을 나눠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을 줘서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임산부가 제일 국가 유공자다 그런 생각, 그것이 없으면 나라가 지금 존립이 어려운 상태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지급액이 줄고 출산과 육아 수당이 하나로 통합되는 공약 축소 논란 끝에 시행에 들어간 출산 육아 수당은 오는 2025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기내 음주 추태 의혹에 휩싸인 박지헌 도의원이 어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에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건데 도민의 따가운 눈초리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8박 10일간의 공무 국외 출장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지헌 의원은 하루 앞서 귀국했고 어제 도의회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총 5문장으로 작성한 사과문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리를 야기한 것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인적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의회 차원의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논란은 지난달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박 의원과 같은 비행기에 있었다는 한 탑승자의 제보에 따르면 이륙하자마자 맥주를 달라고 하더니 승무원이 그만 먹길 권하는데도 계속 술을 요구하고 취해서 혼자 떠드는 통에 주변 사람들이 14시간 비행 동안 힘들었다는 겁니다. 도의회는 향후 4개 상임위원회의 국외 일정과 제주도 전체 의원 연수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 박 의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는 대로 항공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식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그날의 진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보다 명확해지겠지만 온갖 비난에 갈 때마다 탈이 생기는 해외 연수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청권 6개 환경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환 지사의 대청호 규제 완화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청남대 난개발 계획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환경을 파괴할 뿐이라며 대청호 인근 생물 서식지 훼손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청호는 충청북도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400만 충청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31일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임금체계 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교섭에 무책임하게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체계 통일과 임금 수준 상향 평준화 등을 골자로 한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 상반기 안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던 청주시의 계획이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반발의 주체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이 아닌 마트 노조원인데 자신들도 한 달에 최소한 2번은 일요일에 가족들과 쉬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엄연한 이해 당사자인 만큼 합리적인 중재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쉬던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소비 패턴의 변화와 전통사건과 대형마트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범석 시장이 갑자기 의무 휴업일 변경 카드를 꺼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상당 기간 물밑 교감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 유통상생 발전협의회를 통한 합의 도출을 통해 일요일이 아닌 평일 의무휴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생하고 어떻게 도울 것이냐에 따라서 상호 협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가지고 있는 많은 기술 같은 걸 전수를 한다든지 전통시장 장보기 날을 대형마트에서 홍보한다든지 대형마트에 있는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런데 민주노총 마트산업 노조가 청주시청에서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자신들도 가족과 함께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요일 휴식을 잃어버리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야 하며 일요일에 쉬기 위해 관리자 눈치, 동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미 전국적으로 50여 개 도시에서 대형마트 평일 의무 휴업이 도입돼 평일 유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비칠 수 있는 시책 변화가 마트 근로자에게는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청주시가 평일 의무 휴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졌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시가 어제부터 장애인 바우처 택시 모두콜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일반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처럼 쓰게 하는 건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관내 모든 택시에 적용하는 건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 1급인 장순학 씨. 경로당에서 복지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호출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택시가 도착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요금도 4,500원이 나왔지만 단돈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충주 지역 어디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모두콜 덕분입니다. 예전에는 미리미리 예약을 해서 타야 되는데 이거는 즉시 바로바로 타고 요금도 저렴해서 아주 좋아요. 충주시가 관내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모두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택시, 법인 택시와 협약을 맺고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 장애인들이 일반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그러면은 800대 넘는 택시가 장애인이 콜을 하면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아마 부르면 올 겁니다. 바로 콜이 될 겁니다. 비휠체어 장애인하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한 군데서 20대인가 몇 대로 다 그걸 같이 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바우처 택시가 생기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전화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용요금도 기본 5km에 1,000원, 추가 1km당 2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충주 시내권에서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책정 요금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충주시는 우선 개인 택시 637대를 운행한 뒤 7월부터 법인 택시 200여 대도 확대 운행할 예정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 강내면에 사업장을 둔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오는 7일에서 21일 사이 브라질 공군산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국내 첫 민간 시험 발사체를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한비 TLV로 이름 붙여진 우주 발사체는 이 기간에 브라질 현지의 기상 여건과 기술적 준비 상황 등 최적의 발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한비 TLV는 당초 지난해 1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와 기술적 문제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옥천군이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1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옥천군으로 전입한 충북 도립대학교 학생은 전입 시 50만 원을 받고 6개월 후에 나머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증평군이 학군과 교통 등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시범 사업에 나섭니다. 시범 대상은 청주시 북이면과 진천군 초평면, 괴산군 청안면과 사리면, 음성군 원남면입니다. 증평군은 이들 주민들이 증평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증평군립도서관에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내 체육시설과 휴양랜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CJB 아침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